자, 여러분 채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안전 영역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미나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안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인식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 영역 책 페이지가 108부터 109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다 폈죠? 자, 이 단원을 배우면 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얼음과 눈 위에서, 자, 운동할 때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자, 얼음과 눈 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위험 상황에서 약속된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생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맨날 안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안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안전이 무엇인지, 안전이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동안 안전이라는 말을 많이 보고 듣고 해봤어요. 근데 정작 안전이 어떤 의미인지 혹은 그 진짜 뜻을 알고 있는지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들 책 그 108페이지 위에 그 안전한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밑에다가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한번 따라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위험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내 평범한 안전한 상태, 지금 내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위험 환경에 주변에 위험 환경이나 위험한 물질, 위험한 도구들 그런 게 없는 안전한 상태를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이란 이 두 글자의 이 한문, 이 한자로 뜻풀이를 해보면은 편안할 안자에 온전할 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란 뜻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우리가 온전히 편안하게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안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전한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제목 밑에다가 하얀색 그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만약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다치는 게 수업할 때 체육 수업,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할 때 여러분들 뛰거나 혹은 거칠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장난칠 때, 그리고 체육 수업에서 보통 많이들 다쳐요. 자, 지금 108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면은 운동하다가 이렇게 공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죠. 공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뛰다가 이렇게 접질러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조금 신중하게, 모든 게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이나 이런 도구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체육 수업에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야구공을 던지는 그런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멀리 세게 던지는 연습이 아니죠. 처음에 가까이에서 살살 던지면서 주고받게 하거나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은 거리를 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공에 힘을 강하게 줘서 멀리 나갈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럼 점점 멀리 조금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그렇게 초반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는 보통 다치는 게 빙산길, 빙판길에서 다치죠. 이런 빙판길에서 보통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안전한 상태가 아닌 거죠. 이제 미끄러우니까는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 그럴 때는 더 천천히 걷거나 그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빙상, 스케이트를 타거나 아니면은 스노우보드, 썰매, 스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그 안정성이 약간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때도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다쳤을 때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 그림이 나와 있죠. 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응급처치, 우리가 보통 발목이 삐었거나 아니면은 뭐 골절된 상태를 처음에 응급처치를 할 때는 우리가 라이스 기법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라이스 기법. 쌀이 아니에요. 쌀 라이스가 아니라 이제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그리고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쓸 거예요. 첫 번째 그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밑에 이제 다 쓸 건데, 첫 번째 그림이 어떤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다친 친구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레스트, R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휴식이라고 써줄게요. 휴식, R, 휴식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는 뭐인 것 같아요? 이제 얼음을 이제 얼음 주머니나 이제 뭐 이렇게 주머니 같은데 이제 담아서 찜질하는 거죠. 얼음 찜질. 그래서 아이스, I라고 써주고 얼음 찜질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뭐 붕대 같은 걸 이제 감고 있죠. 자, 우리가 압박, 영어로 컴프레션이라고 하죠. 컴프레션, 눌러주다, 압박하다. 그래서 C 써주고 그 다음에 압박이라고 해주세요. 압박. 이제 이게 얼음 찜질을 해서 이제 붓는 거를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압박을 해줘야 이제 그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고정시켜줘야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이제 조금 그 다친 부위가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더 이게 덧나지 않도록 이렇게 압박을 해줘야 돼요. 고정을 시켜주고. 자, 네 번째 그림. 우리 지금 다리를 어디다가 올려놓고 있죠? 지금 무언가 베개 위에나 아니면 쿠션, 뭐 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 왜 우리가 뭐 다쳤으니까 쉬는 건 맞아,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쉬는 건 맞는데 왜 하필 저런 상자나 쿠션 위에 올려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올려둘까? 자, 여러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진짜 답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심장보다 높게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부위에 혈류가 많이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이상 붓거나 이제 출혈이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언가 물체 위에 올려둔다, 올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라고 해놓고 엘리베이션, 올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E라고 쓰고 이제 거상이라고 적어주세요. 거상 혹은 올리다 뭐 이렇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심장보다 높게 해야, 심장보다 위치가 높아야 혈류가 조금이나마 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리 다친 사람들 보면 병원에 이렇게 뭐 고리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걸쳐두는 거 맞죠? 그런 게 이러한 거를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라이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라이스 기법, R-I-C-E, 라이스 기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심하게 다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보건선생님 혹은 뭐 학교에서 있으면은 뭐 보건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는 이런 기법을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자, 넘겨보면은 안전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자, 안전한 생활은 일상생활에서 위험, 사고, 질병이 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한 위험, 사고가 없는,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했죠. 그 질병이 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다쳤구나.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해야 해. 앞으로는 안전생활에 유의하며 운동해야겠어.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에 안전한 신체 활동을 하려면 평상시에도 습관화하는 자세가 필요해. 그죠? 자, 이렇게 습관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뭐든지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후 처리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다쳤을 때나 뭐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다치면은, 그게 장땡이지 않을까요? 그게 최고야. 그지? 자, 여러분들 이제 109페이지 보면은, 심장 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4월 달이었나 5월 달이었나 그때 영상 올려준 거 있죠.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올려놨죠. 그때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고 오셔도 좋고, 선생님이 올려둔 자료는 여러분들 항상 잘 조금 파악하기가 좋으니까는 복습하기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활용해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들이 좀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기도 해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좀 다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 쓰러져 있어. 길에 쓰러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 호흡을 하지도 않는 거 같고 의식이 거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하트세이버라고 해요. 자, 여기 하트세이버란 이렇게 네모칸 한번 쳐주세요. 109페이지 이제 노란색 칸에 보면 하트세이버란 나와있죠. 거기에 하트세이버하고 네모칸 하나 한번 쳐주세요. 네모칸. 자,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어 죽음이 위험에 노출된 응급 환자를 병원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으로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트세이버인 분들에게 상을 드리죠. 하트세이버라는 상을. 그죠? 이렇게 하트세이버란 이렇게 상을 줍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밑에 보면은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침착성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진짜 응급 상황 되면은 까맣게 까먹어. 막 생각도 안 나고 뭐였지? 순서도 막 뒤죽박죽되고 막 응급처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 찾으러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침착성.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시간에는 진짜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꼭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책 109페이지 밑에 보면은 안전한 생활을 생각하며 이 단어를 배우면 어떤 점이 달라질지 나의 다짐 글을 써봅시다. 선생님은 좀 더 행동할 때 혹은 무언가 활동할 때 준비운동이라든가 정리운동 꼭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 데서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신체 활동을 조금 축소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반 하트세이버가 될 것입니다 라는 다짐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또 이 안전이라는 수업을 들을 것인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쓰는데 1분밖에 안 걸리니까는 꼭 한번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안전생활, 일상생활에서 위험사고 질병이 없는 생활, 그리고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침착하게, 가장 중요해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안전생활이라는 것을 배웠으니 우리 이제 여러가지 계절에 따라 혹은 어떤 활동에 따라 다양한 안전
뭐 방법이나 대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